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대구시의 버스 준공영제 개혁안에 불만을 품고 파업을 예고해 시민 불편 등 파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비행장 일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뉴스 대구 항일의 흔적. 오늘은 첫 순서로 국제보상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17년 전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사람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됐는데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파업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지만 실상은 준공영제 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맞물려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노조원의 86%가 가입한 한국노총 소속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시기는 오는 25일 새벽 4시. 나머지 개별 노조는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10차례의 단체 교섭에서 8.4%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대구시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 7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파업 이유는 대구시가 내년부터 적용할 준공영제 개혁안의 핵심인 버스 운전자 임금 이원화 계획에 노조가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새로 뽑는 운전자들에게만 낮은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조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며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똑같은 동일 근로 조건 하에서 임금을 이혼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상 그 취지도 문제 있기 때문에 사측도 대구시 임금 이원화 계획 관철 요구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리해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제안을 지금 해놨는 거예요. 대구시는 임금 이원화는 개혁안의 핵심으로 관철이 안 되면 개혁안이 좌초될 수 있다면서도 파업 우려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준공영제 개혁안이 인건비를 포함해 모든 경비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전면 파업까지 남은 2주 동안 대구 시내버스 노사와 대구시가 어떤 결정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마다 관광 자원을 위한 수상 레저나 캠핑장 같은 시설을 잇따라 만들고 있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이냐 개발이냐의 논란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보에서 상류로 1km쯤 올라간 낙동강. 강 위를 떠다니는 요트들이 그림 같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요트를 배우고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까지 3년 동안 운영되던 수상 레저가 올해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 위를 미끄러지던 카누와 카약은 근처 창고에 보관돼 있고 카누를 대던 계류장은 잠겨져 있습니다. 수상 레저센터도 덩달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상주보 상류 구간은 하천법상 물놀이 시설이 금지된 보건지구인데도 자치단체장 허가를 내고 운영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개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환경관리에 대한 그 규준이 강화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 돼서 그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물놀이가 가능한 친수 거점 지구로 바꾸지 않는 한 12억을 들인 상주보 수상 레저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곳을 친수 거점 지구로 고시하기로 지난 6월 국토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였지만 섬진강을 포함한 5대 강을 난개발한다는 전반적인 지적이 일자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자체 자문단 구성과 전략환경평가를 지금 발주를 검토 중입니다. 전략환경평가가 끝나고 관계기관 협의, 중앙하천 심의를 하고 나면은 금년 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이미 받아놓은 국비 예산입니다. 상주시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둔치에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국비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을 합쳐 20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지만 올해 안에 친수지구로 고시되지 않으면 이 역시 사업이 중단돼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런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를 해놨고 그다음에 수자원을 확보하면서 이만큼 좋은 둔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시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낙동강을 끼고 있는 구미는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 설치를, 대구 달성구는 레포츠밸리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데 상주와 마찬가지로 친수 거점지구 고시가 나지 않아 중단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군공항이 있는 대구 동구 지역은 고도 제한 탓에 수십 년 동안 각종 재산권이 침해받고 재개발에도 제약이 컸습니다. 고도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대구시 동구 시남 재정비 촉진지구. 이른바 시남 뉴타운 사업은 사업구역 절반이 비행안전구역 규정에 따른 고도 제한에 묶여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공군에 고도 제한 완화를 건의하고 정부에는 규제 완화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가시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 제한 문제는 군 작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구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항공기술 발달과 비행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완화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그나마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카오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재산권을 좀 보호하고 또 비행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런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군과 정보기관의 전향적인 자세와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지자체가 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그리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군과 국방부와의 어떤 협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 제한에 따른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군과 지자체,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대화 속에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영북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 지역 신설법인은 1,48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고 경북도 1,646개로 9.7% 늘어 지역에서는 모두 3,134개의 회사법인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은 벤처 창업 관련 규제 등이 풀리면서 많은 신설법인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17년 전 구마고속도로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스리랑카인에게 오늘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당시 18살이던 대학생 정모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덮여질 뻔했던 이 사건은 2013년 검찰 재수사 결과 정양이 A씨 등 스리랑카인 3명에게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침 피고인이 2011년 청소년 성매수 권유 혐의로 처벌받은 이후 채취한 DNA가 위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여 하지만 A씨가 기소된 시점은 사건이 벌어진 뒤 14년 11개월째. 강간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검찰은 특수 강도 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A씨 등 3명이 정양을 성폭행하면서 동시에 강도짓을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를 입증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인을 전수조사한 끝에 새로운 증인을 확보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A씨가 정양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여 경찰의 부실했던 초기 수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리 딸의 옷을 완전히 훼손시켰거든요. 검찰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17년 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주 시립 노인 전문 간호센터에서 2년 전부터 노인학대 논란이 잇따랐는데 올해 또다시 재발했습니다. 경주시는 시설 업무를 정지시키고 센터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요양보호사 등 4명을 징계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형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휠체어에 실려갑니다. 꽉 조인 목이 불편한지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휠체어에 탄 노인 대부분이 정면을 보지 않고 거꾸로 실려갑니다. 경상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번 사례가 노인학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비인격적인 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경주시 감사관은 규정을 어긴 행위라며 센터장 등 책임 공무원 2명과 관련 요양보호사 2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침에 있는 그 요령에 준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제 멋대로 어른들 돌보니까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되고.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노인학대 논란이 또다시 발생하자 경주시는 노인간호전문센터의 업무도 당분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 가운데 노조 간부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자는 일부 잘못은 인정하지만 노인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경주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 체불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인학대 논란이 반복되고 최근 임금 체불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주 시립노인간호센터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고령군 성요셉 재활원 인근의 공장 설립과 관련한 대구 문화방송 보도 뒤 군계획위원회가 공장 허가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고령군은 군계획위원회가 어제 현장을 본 뒤에 공장 신설 허가 안건을 부결시킴에 따라 공장 신설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창원과 대구업체 3곳은 재활원 인근에 공장을 짓겠다며 고령군에 허가를 신청했고 시설 측과 주민들은 중증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공장 설립을 반대해왔습니다. 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잊혀져가는 대구의 항일투쟁 역사와 일제 침략 현장을 되짚어보면서 우리 지역이 가진 역사유산과 잠재력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대구에서 일어난 최초의 항일운동,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한말 일본은 조선에 강제적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침탈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반발해 1907년 2월 대구의 서상돈과 김광재 등이 국민 한 명이 1원만 모아도 일본의 빚을 모두 갚는다며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하고 나섰고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국채보상연합회의소인데 당시 회장이 지역의 집으로 보낸 공문서가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회장은 이준. 헤이그 특사의 한 명이었던 이준 열사는 헤이그로 떠나기 이틀 전 국채보상운동을 독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특사들이 밝히고자 한 밀서는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독립을 원하는 당시 조선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준 열사를 비롯한 헤이그에 파견된 3명의 특사가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주권을 일본에게서 되찾아오려 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의 빚을 일반 서민들이 나서서 갚겠다는 국채보상운동은 그 뒤 IMF 사태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어졌고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진 것은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 없을 정도라서
이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선양하는 데 아주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념공원도 생기고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 대구 시민은 물론 누구라도 대구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운동의 흔적과 기록을 보다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회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와 독도재단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신사료에 의한 독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주제로 독도 자료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계속될 이번 전시회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증언해온 일본인 역사학자 구보이 노리오시가 소장한 고지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처음 표기한 유럽 지도 등 90여 점의 고지도와 고문서가 소개됩니다. 경상북도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도내의 유일한 생존 위안부 할머니인 88살 박모 할머니를 방문해 인삼을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과는 별도로 매월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는 수시로 건강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7명이고 경북에는 1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거쳐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함께 SOC와 에너지 자원, 교통, 종자산업 등 10대 프로젝트 30여 개 핵심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충청권과 백두대간까지 연계할 수 있는 추풍령 창조경제 산업벨트를 먼저 만들어 그 효과를 바탕으로 세종시와 경북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한반도 황금허리 경제권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오늘 첨성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발대식에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가해 실크로드 경주 홍보 영상을 관람하고 선덕광장과 처용의 집, 경주타워 등 엑스포공원 일대를 돌며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외국인 안내와 통역, 행사 보조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도박 참가자를 모은 뒤 어젯밤 대구 동구의 한 식당 2층에 수천만 원대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4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망을 보거나 딜러 역할을 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판돈 4,350만 원을 걸고 아도사키 도박을 한 주부 등 37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